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년 연혼의 끝에 도달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다수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 연금 개혁안 처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진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두고 의견이 갈려 개혁안 논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 대체율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4% 인상에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문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개혁 지체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이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의 본질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방관적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재정 상황을 검증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확대 방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보완책입니다.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는 방식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 부담 없이 20년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야당의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를 일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HUG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축을 전세 사기 지원에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채권 평가액이 불확실해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면 기금 손실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피해 지원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목적으로 매입해 주거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피해자 주거 안정의 현실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LH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주택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추가로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남은 차익을 피해 회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감정가의 약 30%를 차익으로 챙겨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태훈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대책을 환영하며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 팀장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며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 가죽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 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가죽 가방 4개 중 1개 제품에서는 포말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1.2배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되었으며 2개 제품에서는 중금속 납 등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어린이용 신발 2종과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포말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7차례에 걸쳐 총 93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약 43%인 40개 제품이 유해 성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5개 제품에서는 납, 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임, 질식 등의 위험이 있어 기계적, 물리적 시험에서 탈락한 제품도 총 9개에 달했습니다. 유해 제품의 판매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45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2년에는 울산과 부산을 비롯한 8개 시도의 생산 연령 인구가 현 수준 대비 40%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입니다. 현재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52년 4,62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9만 명, 부산이 85만 명, 울산이 29만 명 감소할 것입니다. 반면 세종과 경기는 각각 16만 명, 12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남, 부산, 대구 등 8개 시도에서도 생산 연령 인구가 40%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도 모든 시도에서 증가할 것입니다. 2052년 전남의 고령 인구 비중은 49.6%로 가장 높아질 것입니다. 경북, 경남, 강원 등 11개 시도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입니다. 노령화 지수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북, 전남, 전북 등 10개 시도에서는 노령화 지수가 500명을 웃돌아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5배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 9일 금리를 5.25%로 동결하며 올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BOE가 8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망치를 넘어 2.3%를 기록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 들어 스위스, 스웨덴, 체코,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펠림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물가가 미국보다 빠르게 안정된 이유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기저효과를 꼽았습니다. 그는 에너지 쇼크로 유럽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통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해 물가가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11월 한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9월 이후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하고 있으며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국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xAI는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투자자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세쿼이아 캐피털,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알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포함되었습니다. xAI는 지난해 7월 설립 이후 AI 모델 성능을 빠르게 발전시키며 여러 기술 업데이트와 제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금은 첫 제품 출시, 첨단 인프라 구축, 미래 기술 연구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xAI의 사전 평가된 기업 가치가 180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투자로 xAI의 사후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AI 기업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약 130억 달러, 아마존은 엔스로픽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AI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xAI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맑은 하늘에 볕이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이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덥게 느껴지지만 아침과 밤에는 다소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 늦게까지 외출하신다면 얇은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며 시야가 답답하고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여름을 향해 갈 것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